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농수산대학 버섯학과 장현유 교수입니다. 오늘은 원목재배, 여기에 지금 원목을 잘라가지고 재배를 하고 있는데 원목재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원목재배 중에서도 여기에 접종된 것은 잎새버섯이라고 하는 것이 접종이 되어 있어요. 원목에다가 뭐 잎새버섯도 할 수가 있고 표고버섯도 할 수가 있고 영지도 할 수가 있고 어느 버섯이든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 잎새버섯, 잎새버섯은 일본에서는 마이다케라고도 부르고 무이, 춤출 무자, 버섯이자 무이라고도 합니다. 영어로서는 댄싱 머시룸, 춤추는 버섯, 잎새버섯이 춤추는 버섯인데 왜 춤추는 버섯이냐면은 잎새버섯의 맛과 향이 너무 좋아서 절로 춤이 나올 정도로 맛과 향이 좋다. 그래서 이제 춤추는 버섯으로 알려져 있고 식용이면서 약용버섯입니다. 대단히 좋은 버섯인데 이거를 나무 원목을 이용해서 재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여기 원목은 나무를 겨울에 잘라가지고 이렇게 한 20cm 길이로 절단을 했습니다. 근데 이 나무는 이제 참나무 계통 중에서도 강참나무 계통의 나무인데 20cm 길이를 자르고 바로 접종을 하면은 균이 안 자랄 수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나무의 세포가 살아있으면 균이 안 자랍니다. 나무의 세포가 반드시 죽어야 균이 뻗어가는 사물기생균이라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세포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나무를 겨울에 베어가지고 겨울에 빈 이유는 나무 잎에 있는 영양분이 이 원목에 다 영양분을 이용을 하고 나서 낙엽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낙엽이 진 이후에 나무를 베어가지고 말려야 됩니다. 말리는 이유는 세포를 죽이기 위해서 말리는데 세포가 죽으려면은 여기 절단면 컷서페이스라고 하는 절단면에 가는 금이 갈 정도의 크랙이 가 있을 때에 세포가 죽습니다. 나무를 벌제했을 때 나무를 막 베어가지고 수분 함량을 체크를 해보면은 약 한 45% 정도 수분 함량이 되는데 나무 수종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대부분 한 45% 됩니다. 그래서 세포가 죽으려면은 35 내지 40%까지 수분 함량이 됐을 때에 비로소 세포가 죽어서 균사가 뻗어나가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금이 갈 정도로 클렉이 가면은 세포가 죽었다고 보고 이걸 한 20cm 길이로 절단을 해요. 절단을 해가지고 종균을 여기다가 발라요. 종균을 부셔가지고 바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차곡차곡 싸는 거죠. 이럴 때 밑면이 이렇게 크고 크기가 같지 않는 것을 해놓으면 여기에 공간이 생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이즈가 맞는 거, 그러니까 여기 사이즈 맞는 이렇게 공간이 없도록 딱 맞아야 됩니다. 이렇게 공간이 생기면은 여기 마르기 때문에 오염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나무 자르는 순서대로 여기다가 초크로 분필로 선을 쭉 그어가지고 그 선에 맞춰가지고 차곡차곡 세우면 정확합니다.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이 원래 나무 형태대로 그대로 쌓여질 수 있도록 한 4단 정도 쌓아가지고 여기서 종을 발라야 되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쌓아야죠. 여기 종이 바르고 그 다음에 쌓아야 되는데 이렇게 이런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나무에 원래 생긴 대로 펴줘야 된다 라고 하는 거. 이렇게 한 4단 쌓는 걸 샌드위치 접종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쌓아가지고 여기도 옆에도 싸고 이렇게 쭉 쌓아놓고 비닐을 한번 덮어요. 이 작업은 3월달 이전까지 하는 게 좋아요. 봄에 3월달 이전까지 해가지고 비닐을 덮고 그 다음에 부직포 같은 거를 한번 덮고 덮어놓고 한 3, 4개월 3월달 했으면은 이제 3월달 한 달, 4월달, 5월달, 6월달 4개월 정도 배양을 한 다음에 이제 보면은 이게 서로 딱 달라붙어 있어요. 잘 떨어지질 않습니다. 만약에 잘 떨어진다 그러면 균이 활적이 안 된 거고 딱 붙어가지고 잘 안 떨어질 정도로 되는 것을 잘 자라고 있는 건데 지금 여기는 이제 도끼로 때려가지고 따로 떼었어요. 따로 떼가지고 여기에 균피라고 해서 접종했던 접종원이 있을 건데 이거를 다 긁어서 냈습니다. 깨끗하게 지금 깨끗하게 표면이 깨끗한 것은 제거를 했어요. 원래 종균을 했던 거를 제거를 시킨 다음에 균피를 여기 균사체가 자라고 있는 것도 다 벗겨내고 한 3일간 음건을 시킨 다음에 이렇게 이제 따로따로 바닥에다가 지금 검정 비닐이 깔아졌죠. 검정 비닐을 깔고 따로따로 떼서 이렇게 놓고 이렇게 지금 여기에 지금 저 달린 것이 뭐냐면은 스프링클러 분사 호스입니다. 분사 호스를 통해서 물을 계속 틀어가지고 물 관리를 해요. 물을 계속 뿌려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얘네들이 이제 균사가 수분이 충분하기 때문에 균이 껍질 부분에 더 자라고 난 다음에 이 껍질과 목질부 사이의 형성층을 통해서 버섯이 발생하기 시작을 합니다. 잎새버섯은 온도가 한 20도 정도가 됐을 때에 발생을 잘 되는데 지금 온도가 8월달 냉동장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온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버섯이 발생이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조금 내려가면은 20도씨까지 내려가면은 버섯이 발생을 하기 시작을 하고 잎새버섯은 다른 버섯과 좀 다른 점이 뭐냐면은 pH, 산도가 좀 낮은 배지에서 잘 자라게 되고 보통 버섯은 약산성에서 잘 자라는데 잎새버섯은 강산성 쪽에서 잘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온목재배 말고 톱밥재배 방법도 있고 병재배 방법도 있는데 톱밥재배나 병재배는 잎자의 공극이 다른 버섯보다도 좀 많아야 잘 자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온목재배는 이렇게 직경이 큰 거는 3, 4년 정도 썩을 때까지 버섯이 계속 나오게 되고 직경이 좀 가는 것들은 2, 3년 정도 가면은 버섯이 나무가 썩게 돼서 수명을 다하게 됩니다. 나무도 보면은 이 가운데 이렇게 지금 단단한 좀 다르죠. 가운데 이렇게 단단한 부분을 심재부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쪽에 변재부라고 그러고 이 심재부가 많은 것은
좋지 않고요. 한번 접종을 해 놓으면은 이렇게 직경이 큰 것들은 3, 4년 정도 가게 되고 상대적으로 이렇게 직경이 적은 것은 2, 3년, 즉 나무가 썩을 때까지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봉지 재배는 한 번 정도 수확을 하고 배지를 버리고 다시 입식을 해야 되는데, 원목 재배는 한 2, 3년 정도 가기 때문에 상당히 장기적으로 배지를 이용할 수 있어서 큰 장점으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원목 재배, 특히 춤추는 버섯인 잎새버섯에 대한 원목 재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